네, 자, 오늘 장보는 남자는 11월 증시 전망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요, 2시 구간대에 실적 공개한 기업이 있어서 잠깐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한국타이어가 영업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은 1조 7,253억 원이 나왔네요. 직전 분기보다는 6.5%가 늘었고요. 작년보다는 0.6%, 뭐 거의 플랫입니다. 자, 영업이익은 하지만 작년보다는 12.4%가 줄었고요. 직전 분기보다는 20%가 늘었습니다. 실제 발표치가 2,416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가이던스가 2,000억대이기 때문에 무려 시장 예상치보다 20%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고시를 했습니다. 자, 한국타이어 실적 내고 나서 한 5% 급등 나와 있는데요. 창구상으로는 메릴린치 모건, JP모건, 골드만삭스 들어오면서 체결 강도는 현재 374%까지 빠르게 사자로 좀 바뀌어 있고요. 대유 에이텍 같은 경우도 흑자전환 고시 내면서 한 8%가량 급등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유 에이텍은 2,760원까지 호가 높여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보는 남자 11월 증시 전망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증권가에서 내놓은 11월 상하단 평균치를 좀 볼 텐데요. 각 사별로 좀 보시면 메리츠가 1980에서 21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가 1950에서 2070, 유진이 60에서 2070, 그리고 키움이 1950에서 2100, 교보는 1950에서 2080, KB가 70에서 2100 보고 있고요. 자, 대우증권은 1950에서 2075선. 평균 내봤더니 뭐 끝전 빼고요. 한 1960에서 한 2080선 나와 있습니다. 자, 현 지수대가 이제 한 2050선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요. 보자면 상승 쪽으로는 한 30 남아 있고요. 평균치로만 봤을 때는 하락 쪽 룸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가이던스로는 한 1960, 2080 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지수는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그 수준 따져보겠습니다. 자, 12개월 선행 PER 기준으로 뭐 거의 이제 올해가 다 끝났으니까요. 내년도 실적을 다 땡겨다 쓴 아마 PER일 텐데요. 1960에서 208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지수 레벨 한 2050선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퍼는 한 10배 정도 나와 있고요. PBR은 한 0.9, 좀 세게 보면 한 1배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2010년 7월 이후로 평균 PER은 우리가 9.1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2011년 4월에 나왔던 10.6배 수준. 뭐 그때가 거의 역사적으로 코스피의 고점 부근이었었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5년간은 그 이상으로는 퍼가 올라가질 못하고요. 평균치로 봐서는 10배가 들어가면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8배 이하라든지 그 구간대 놓이게 되면 저평가 영역에 놓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어찌 보면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5년 내에 평균치로 봤을 때는 고평가된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증권사에서 11월 달에 가장 눈여겨본 변수는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먼저 메리츠입니다. 메리츠에서는 3분기 실적 발표 보고 있고요. 위안화 편입 기대감들 이런 것들,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될 것인지 여부들, 그리고 코스피의 펀더멘털 개선, 이걸 포인트로 봅니다. 특히나 이제 위안화의 이 IMF, SDR 편입 기대에 관련해서는 요게 들어가기만 하면 최근에 나왔던 중국의 자본 자유화 뭐 이런 컨셉으로 물리게 되면서 아시아 쪽 통화 가치의 상승,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 개선 뭐 이런 쪽까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안화 쪽을 보고 있는 쪽은 또 메리츠가 또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에셋인데요. 미래에셋은 지난 10월 달에 증시가 우리가 뭐 급반등 나왔던 것이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에 따른 뭐 안도렐리 성격이 강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달하고 연말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또 재부각되면서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미래에셋 같은 경우도 상반되게 이런 재료와는 상반되게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변에서는 증시 여건이 좋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다라고 봐서 약간 상충된 두 재료를 좀 띄워놨고요. 한투에서는 대기업의 주주 환원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경기 회복세 그리고 기업 이익 증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데 요게 약간 좀 부족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유진 쪽에서는 유럽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기대, 또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이게 상충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수출 부진하고요. 기대 이하였던 기업의 실적도
코스피 고점 경신에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은 요소다. 충분치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움과 교보, KB, 또 대우증권의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에서는 중국 인민은행하고요, 유럽중앙은행, 또 일본은행의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 이게 실시 기대감에 주목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유동성 플레이를 하고 보고 주목하는 것 같고요. 교보증권 쪽에서는 11월 달이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경기와 기업 실적 등의 모멘텀 변수도 크지 않고 해서 종목별 대응이 유리하다라고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KB투자증권에서는 기업 실적 개선, 또 우호적인 정책 환경을 바탕으로 증시는 상승세에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낙관을 하고 있고요. 자, KDB 대우증권은 이머징 마켓의 경기 둔화세가 여전하기 때문에 뭐 지수는 아까 이제 언급해 드린 대로 고점이 2075선 정도에서 멈출 것으로 봤고요. 경기 방어주하고 내수주 컨셉으로 해서 투자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심 업종하고 종목군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리츠송금증권입니다. 자동차랑 조선, 또 소비재, 특히 소비재 중에서도 뭐 안정성장 나오는 거 봤고요. 전기전자, 정유화학 쪽 보자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찝어줬는데요. 만도와 동부화재, 신세계 인터내셔널, 바텍, 인터파크, 서울반도체, LG화학을 11월 보인하우스의 탑픽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한투 쪽에서는 역시나 구체적으로 종목을 지명했는데요. 한투는 연말장에서는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좋을 것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이기도 합니다. 현대모비스, SK이노베이션, 대림산업, 강원랜드 대부분 다 시총 상위 대형주들이 올라와 있고요. 유진 쪽에서는 종목 슬림화에 대비하자, 그리고 배당주 컨셉으로 투자하고 금융과 유틸리티, 통신 서비스, 에너지 쪽 비중 확대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안정적이면서도 경기 민감주 내에서는 에너지 비중 높이자는 게 또 눈에 띄고요. 자, 그리고 키움증권하고 교보증권에서는 키움은 소재 산업재 비중 확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보 쪽에서는 IT 자동차, 일단 현재로서는 적중을 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화장품과 통신, 유틸리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KB투자 쪽에서는 역시 유틸리티 내 한전 보고 있고요. 기아차와 LG화학, SK텔레콤, CJENM 이 5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우증권에서는 실적과 배당, 자사주 컨셉으로 겨울나기 이렇게 전략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융과 에너지, 유틸리티에 대한 비중을 높이자고 하는데요. 뭐 이쪽 섹터는 저평가 매력도 부각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는 11월, 12월이 배당주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만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배당주 지수가 성과가 예전보다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역발상 투자법을 해서 올해는 배당주 컨셉도 다른 해보다는 성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장보는 10월, 11월 증시 전망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